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의 머니해보 시간입니다. 저는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입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독자님의 질문으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사연 주신 독자님은 달러를 그동안 좀 많이 모으셨던 것 같아요. 달러 투자를 많이 해놨었는데 최근 이 조 바이든 미국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 바이든 시대에 모아놓은 달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워낙 최근에 이제 달러가 약세,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환차손을 꽤 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실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이 시대, 바이든의 시대,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또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즉, 바이든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의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정책입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환경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즉 기존의 산업 체계를 석유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교체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전기차라든가 이제 앞으로 전기 자율주행차, 또 2차 전지, 배터리 등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트럼프 대통령 때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할 것도 천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탄소세 이슈라든가 이 환경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경제정책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증세입니다. 이 트럼프와는 다르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금을 올리겠다, 이 증세를 천명해 놨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였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법인세가 30%대까지 높았던 것을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21%까지 떨어뜨렸는데요. 현재 바이든 당선인은 이 법인세를 다시 28%까지 올리겠다라는 증세를 천명하고 있고요. 법인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 소득세도 다시 올리겠다. 또 주식 관련한 차익에 붙는 주식 양도세도 올리겠다. 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속세 면세점을 굉장히 넓혀놨잖아요. 이런 것도 아마 면세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 증세와도 좀 맞물려 있는데 바로 분배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성장, 또 성장을 추구했다면 현재 이 바이든 당선인은 분배를 앞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증세 부분도 결국은 이 분배라는 키워드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가장 먼저 이 분배 관련해서 내세우는 것이 이 빅테크들,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대규모 IT 공룡 기업들, 뭐 미국 기업이겠죠.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가장 먼저 할 것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뭐 구글 알파벳이라든가 SNS의 빅테크들에 대해서는 이 반독점 문제를 들고 나올 텐데 결과적으로 뭐 가령 트럼프 시절에는 기업은 무조건 잘 달리면 된다. 더 돈 많이 벌고 더 많이 뭐 고용하고 이러면 된다. 계속해라 라는 주의였지만 이 바이든 당선인의 시대에는 원칙 안에서 움직여라 라는 것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분배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게 될 텐데 아마 액수는 천문학적 액수, 아마 2조 2천억 달러가 넘는 2,500조 원 정도의 규모는 클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경기 부양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성장을 하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뭐 가난한 저소득층을 방어하게 되는 분배적인 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키워드는 통상에 있어서 나온 메이드 인 아메리카 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미국 중심주의,
공장도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중국도 막 강하게 압박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현재 바이든 당선인이 내걸고 있는 통상은 겉으로는 뭐 자유무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원칙 없이 막 압박하고 이렇게 막 굴었다면 자신은 뭐 큰 틀에서의 뭐 자유무역 체제, 세계 통상의 원칙을 지키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은 내용을 보면 Buy American, 뭐 미국 제품을 사라라든가 미국에서 모든 걸 생산해야 된다는 Made in all of America 등등 이게 내용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즉 미국 중심주의는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뭐 일부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은 친중이다. 뭐 트럼프 때만큼은 중국을 압박하지 않을 거여서 뭐 중국에도 다시 기회가 생기고 우리나라에게도 훈풍이 부니까 뭐 중국 펀드를 들어라. 이런 제가 뭐 이 추천서도 본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중국에 대해 있어서 미국이 압박하고 억압하는 것은 실은 현재 미국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문제만도 아니고 공화당의 문제만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해서 중국을 풀어준다? 뭐 미중 갈등이 바로 해소되면서 중국에 높였던 관세율을 막 낮추고 중국 너네들 알아서 해라. 글쎄요. 이렇게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뭐 원칙이라든가 체계 없이 압박하지는 않겠지만 바이든 당선인 시대에도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은 분명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제정책이고요.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린 뉴딜, 이 그린 뉴딜 관련주입니다. 제가 바이든 당선인의 첫 번째 경제정책, 환경이라고 했죠. 이것은 결국 그린 뉴딜이고 우리나라,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 그린 뉴딜이 앞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맞게 될 텐데요. 너무나 좀 긍정적이고 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기뻐할 만한 일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양쪽에 이 두 개의 성장 엔진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그린 뉴딜 정책과 민주당의 이 바이든 당선인의 그린 뉴딜이 거의 흡사하게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주식이라든가 새로운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또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2차 전지 배터리라든가 친환경적인 요소에 관련한 산업, 친환경적인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리스트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은 그린 뉴딜로 가면은 친환경으로 갈 테니까 그럼 유가는 이제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네. 원유는 안 쓰게 되면 이제 아무 소용없이 석유 시대는 끝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셰일가스인데요. 현재 미국에는 미국 국민은 200년간 아니면 거의 전 세계로는 300년 이상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셰일가스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셰일가스만 계속 개발해 낸다면은 실질적으로 유가는 오를 일이 없겠죠. 중동산 원유가 비싸지면 셰일 오일을 쓰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나오는 문제는 바이든 당선인이 워낙 환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셰일가스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가 있거든요. 그걸 일명 수압 파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압 파쇄를 통해서 셰일을 끌어올려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는 않고는 있지만 일단은 크게는 이 셰일 개발에 조금은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이든 당선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셰일을 자신의 땅 밑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셰일을 활용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아마도 바이든 당선인이 1월 20일 이후 백악관에 들어와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겁니다. 이 셰일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물어보게 될 텐데
그 쉐일에 대해서 비관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 중동산 원유가 희귀해지는 것이고요. 이제 쉐일은 못 쓰니까 그렇다면 유가가 상승하고 급등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바이든이 원하는 그리고 우리도 가려고 하는 전 세계가 나아가려고 하는 전기차, 수소 전기차, 전기 자율주행차는 저유가가 아니라 고유가 시대에 찾아옵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석유차 안 탈래, 돈 더 주더라도 전기차 살래, 이렇게 흐름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가는 오히려 환경으로 가니까 떨어질 것이다. 원유를 안 써서 이런 차원보다는 국제 유가는 쉐일을 개발하냐 마냐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쉐일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면 그린 뉴딜도 2차 전지도 갖고 있지만 기존의 화학 정유도 단기적으로 1, 2년간은 유가 상승과 함께 상당한 모멘텀이 있어서 양날의 검, 양쪽을 같이 구축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 투자자력 관련한 키워드는 오늘 앞서 독자님이 질문한 것과 똑같은 이 달러입니다. 지금 다수의 증권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규모 재정 정책을 할 거니까 달러를 쏟아내고 무조건 달러 약세가 갈 거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인이 되면서부터 달러가 급격히 약화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저는 이거 역시도 100% 앞으로 달러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몇 가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바이든 당선인 시대의 내각, 특히 재무장관이 누가 되느냐를 봐야 되고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말을 그대로 들으면서 계속 금리 낮추고 돈만 찍어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 연준 의장의 교체가 되고 연준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막 돈 푸는 것보다도 돈만 풀었더니 주가 부동산만 오르고 있는 사람만 돈 더 번다라는 논리의 분배적인 원칙에서 다시 긴축 또 금리 상승 쪽에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면, 글쎄요, 이 달러가 무한대로 약세로만 간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좀 너무나 앞서간다라는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바이든 당선인 집권 초기, 즉 2020년, 21년에는 강달러를 유지를 하면서 이런저런 돈을 좀 푼 다음에 달러 약세로 빠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이 양쪽을 다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좀 원칙에 따른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확실성이라는 호재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미국이 접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의 그린 뉴딜의 성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전체적인 바이든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세금을 올리는 증세, 성장보다는 분배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실은 이런 것들은 중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그리 좋아하는 모멘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쪽에 압축해서 들어가게 되지만 전체 상황을 봐서 과연 바이든 당선인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분배 정책을 펼칠 것인가가 향후 1, 2년 내, 2, 3년 내 이 투자 전략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